제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슬슬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부분들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든 그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돼서도 짧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3개월차 매출 후기 요 영상 대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아마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도 슬슬 끝이 보여가네요. 유튜브 특성상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사골국물처럼 우려먹고 있는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니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올렸던 그 방법을 따라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굳이 따라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제 밥그릇이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많이 벌리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크고, 아마 이 프로젝트 비슷한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야, 내가 해보니까 1천만 원 벌던데? 옆집 철수는 2천만 원 번다더라. 대량 해보니까 1억 원 누구나 다 찍는다더라. 저도 그런 괴물 같은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레벨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안 벌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되거든요. 다만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장밋빛 미래처럼 크게 벌리진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 거 보니까 아마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훨씬 낮으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아마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안 나오실 거예요. 실제로 6계정, 9계정 하시고 매출 1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벌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그 얘기를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얼마 벌었냐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시죠?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계산해보니까 월 100만원 정도 번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올라갈 3달차 후기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화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은 100만원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크게 안 벌려도 불만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수집 업로드를 제가 정말 손을 일절 안 댔거든요. 처음에 소싱도 룰을 진짜 완전 간단하게 적어서 그 리스트를 결정하는데도 하루 이틀이면 전 다 리스트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노동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그 다음에 상품 리터칭도 안 해줬고요. 뭐 추가로 뭐 올리지? 이런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오로지 발주 처리만 해서, 저는 이 정도면은 꽤 할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입되는 노동량이 극도로 적어지니까 불만을 가질 일이 저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저와는 상황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제약 조건을 달았다고 해도 저와는 분명히 숙련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동력을 쏟아 부으셔야 저랑 같은 퍼포먼스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에 걸렸다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해 주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짬밥이 있다면 보이지 않던 짬밥과, 그리고 그동안 해왔었던 컴퓨터 다루는 능력들이 있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단축돼서 할 수 있었던 거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똑같이 한다고 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했던 것보다 2시간, 3시간 더 쓰셔야 저랑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염두해주세요. 말이 좀 길었는데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프로젝트처럼 한다 해서 편하게 돈 벌다, 이거 아닙니다. 대신에 돈은 약간 벌리는데 다른 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편하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일 대비해서 편하다는 거지, 이 일이 절대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발주해보고 CS 해보고 하면은 이 일도 분명히 힘든 면이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일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미서씨였어요. 미서씨는 유튜버 잘 나가는 서가드님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래쪽에 그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내용을 이제 둘러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집 업로드를 이제 대신해줬던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대량 등록하면서 수집이랑 업로드를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손으로 해야 되지? 어차피 단순 반복 작업인데 왜 이걸 손으로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저는 손으로 다 하니까 중도에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1, 2개월 정도 하고 퍼포먼스 안 나온다고 해서 버려버리면은 뭔가 그게 되게 싫었어요. 스스로한테 되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싫었어요. 저는 중도에 이제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편하려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노가다의 시간을. 원래는 제가 이걸 저만 쓸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나눠드리게 되고 서비스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관련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문서로 작성해서 그쪽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들은 아래쪽에 링크를 다 적어 놓을 거고요.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되세요. 다만 편하게 돈 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돈은 약간 벌리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비해서 편하게 벌리는 편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때때로 심장이 쫄깃해진다. 이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왜냐면 벌써 촬영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또 따로 드릴 거예요. 이거를 따라 하시면서 부업 수준으로 이제 운용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 재생 목록을 제가 위에다 링크를 띄워드릴 거예요. 이 링크를 다 보신 다음에 내가 해볼만 하겠다. 그런 분들만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매 대행이 부업으로서 정말 추천할 만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올리면 팔리긴 합니다. 올리면 진짜 팔리긴 해요. 추천하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른 부업 대비해서 좀 기대치가 더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장성도 되게 좋아요. 장점, 단점을 다 고려해봐도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사업이라 생각하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라고.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아요. 대리기사 뛴다거나 혹은 뭐 다른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부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력적인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매크로는 이 영상 시리즈 보시고 나도 따라야겠다 혹은 이런 스타일로 운영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추천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부업에 대한 제 고찰하려고 할까요? 좀 짧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장밋빛처럼 엄청 막 돈이 막 쑥쑥 벌리고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의 좀 핵심 포인트였고,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프로그램들 궁금하시면 아래쪽 그 댓글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오늘은 미서씨 매크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하나 찍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요거를 찍어보려고 해요. 설치 방법으로는 거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설치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메모장을 실행을 해주세요. 크롬의 경로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선 내 컴퓨터를 켜주신 다음에 로컬 C 드라이브가 있으실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 파일즈에서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이 폴더에서 구글이라는 걸 찾아주세요. 찾아보시면 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주세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이런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사진. 근데 만약에 이런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파일즈 x86이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구글이 또 똑같이 있으실 거니까요. 이 단계는 무난히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3번을 넘어가셨으면은 아까 끝에 폴더 있죠. 이 폴더의 경로 명칭을 메모장에다 적어주세요. 아까 저희가 메모장 실행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실행했던 메모장에 이 경로 폴더를 적어주세요. 대신에 앞에는 cd라는 게 필요해요. cd 하신 다음에 한 칸 띄시고 이 경로를 그대로 갖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example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참고로 이 example 1은 폴더 이름을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돼요. 다만 저는 예제니까 example 1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된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경로가 나오세요. 여기 보면 C 드라이브의 유저즈 제 이름 우리 데스크탑이 있죠. 경로가 있으실 건데 이 경로를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아까 메모장 있죠. 그 메모장에다가 두 번째 라인에 빈칸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크롬 요거라고 하시면은 이 유튜브 댓글창에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운표 중간에다가 이 내용을 적어. 중요한 게 하단에 example 1이라는 거 보이시죠? 요게 들어가셔야 돼요. 요게. 이게 안 들어가면은 바탕화면에 무수히 많은 파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단에 폴더 이름을 적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메모장을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바탕화면에 저장하실 때 이름을 점 배수로 하시면 돼요.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전 적었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해주신 다음에 스타트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이런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바탕화면에 생기셨을 건데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이런 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화면이 보통 보이는데
왼쪽에는 검은색 도스창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크롬이 나오실 거예요. X창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요거 했을 때 나오는 X창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크롬창을 주목해주세요. 크롬에서 미서씨 그 주소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허용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덧글창에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이 주소로 접속하신 다음에 네오클라우드를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설치는 끝났어요. 설치는 끝났고 이제 실행하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게 낫겠더라고요. 실행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저희가 바탕화면에 만들어 두었던 스타트 배시라는 파일이 있죠. 그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실행하신 다음에 크롬창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은 폴더, 디스트, 플로피 디스크의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안쪽에 들어가시면 버전명은 시간에 따라 상이하니까요. 버전명을 쓰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플로피 디스크를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셨으면 실행이 완료가 되신 거예요. 화면이 나오셨으면 실행이 완료가 되신 거고요. 가끔 보안으로 이제 막히신 분들이 계세요. 보안으로 이제 막히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플로피 디스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속성 그리고 차단 해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차단 해제를 해주시고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요. 제가 직접 실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까 스타트 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렇게 크롬이 열리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다운로드 받으신 폴더 안에서 디스트 들어가시고 3.998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저희 파일 로딩할 때 옆에 모래시계가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에 모래시계가 사라져서 혹시 이게 먹통인가 하실 수 있는데 한 20초 정도 기다리면 실행이 되니까요. 2번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결제 이메일이 있으실 거예요. 결제하신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적어주세요. 여기에 적어주시면은 얘가 결제가 된 걸 확인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 이메일이 맞지 않으시면 이제 실행이 안 되니까요. 근데 내가 결제를 했는데 실행이 안 돼. 문의를 남겨주세요. 속도 설정은 최소 0.1 이상을 전 추천드릴게요. 0.5로 돌리시는 거 전 추천드릴게요. 약간 느긋느긋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어서 저는 0.5로 추천드리고요. 수집과 무게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하셨으면 여기 수집 버튼 있죠. 엑셀도 채웠고 준비도 다 되셨으면 수집 시작을 눌러주세요. 누르시면은 도스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거는 X 하지 마시고 최소화 해주시면은 결제 일자가 나오면서 여기 상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희가 아까 켜놨던 그 크롬 있죠. 공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근데 카테고리 번호가 맞지 않아서 이런 거는 에러가 나겠죠. 이런 건 에러가 날 거고요. 전체적인 진행사항은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태 메시지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거나 프로그레스 바를 보시거나 그렇게 프로그램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거 3개, 도스창, 요 프로그램 창, 그리고 크롬 창 있죠. 이 3개는 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놓고 다른 거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게 Q&A를 준비해 놨는데요. 궁금하실 때 그리고 그동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러 없이 100% 잘 동작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아니요. 통상 이제 엑셀에 10개를 채워놓잖아요. 그 한두 개쯤은 이제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에러가 나와도 뭐 다음에 올리지 뭐 이런 생각이신 분들한테가 적합할 것 같고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완벽한 실행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오류가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서 실행해서 올리면 웬만한 거 다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적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가 업로드나 수집할 때는 미서C에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매크로가 이제 제목을 수정 중이거나 키워드를 편집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른 작업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다른 작업을 해도 되긴 한데 에러가 나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출타 중이거나 투잡해야 되는데 아침에 돌려놓고 나온다. 이런 경우에만 이 매크로를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저도 무게 설정이랑 타임 세이브 이게 두 개가 가장 컸어요. 첫 번째는 무게 설정. 동적으로 무게를 설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대비해서 무게를 설정하다 보니까 마진 손의 건수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150만원짜리가 주문 들어왔는데 내가 설정한 무게가 5kg예요. 그러면 이거를 팔 수가 없죠. 마진이 완전 안 남을 거니까. 근데 원가 대비해서 무게를 산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0건에 가까웠어요. 정말 한 100건 중에 한 건? 이런 느낌으로 너무 잘 써서 무게 설정은 제가 만들었지만
이건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집 업로드를 제가 손으로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프로그램 껐다 켰다 그것만 하지, 프로그램 수집과 업로드를 손으로 일일이 뭐 하다가 또 신경 썼다가 뭐 하다가 신경 썼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저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물론 그냥 한번 10분 20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축척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앞대는 게 저는 베스트였던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쓰는 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면은, 쿠팡이 1만 건 제한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계속 돌리면 됐는데, 저라면 한 달에 일단 한 번 결제하고요. 잊고 살다가 내가 다시 올려야 될 때쯤 있죠. 올렸던 상품들이 이제 약간 빛이 발해서 다시 올려야 될 때, 그럴 때만 결제를 다시 할 것 같아요. 필요한 때만 결제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쓸 것 같고요. 계속 꾸준히 9,900원씩 결제를 하는 건 저는 X,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그때 딱 결제하고 올리고 끝! 이게 전 맞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한 점은 많았어요. 일단 이 파일이 자동 패치가 안 돼요. 자동 패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한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공지사항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엑셀 자동 패치가 아니라 귀찮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가끔 뜬금없이 생기는 에러들?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라면 에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엑셀 양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은 월 9,900원이에요. 사용하실 분들은 이메일 주소 입력하세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놀러오세요. 제가 많이 안 했는데 놀러오셔서 뭐 구매 대행 관련된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크로 관련된 질문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것저것 사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나는 수집만 하고 싶다. 수집만 하고 싶으시면 업로드는 X 하시고요. 수집만 O 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X 하시고 수집만 O로 하시면은 수집만 되시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만지기가 좀 어려운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값들이 있냐 라고 하시면 제가 설정해 놓은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해보니까 그렇게 기본값들만 생각해서 만들어 뒀던 거니까요. 정말 모르시겠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대로 이제 튜닝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수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수집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디스트 폴더에서 input 엑셀 파일을 열어주세요. input입니다. input.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엑셀 파일이 나오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미서시에서 수집하는 그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저희가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쓰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세요. 카테고리 쿠팡 라인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그대로 적어주시고, 타오바오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타오바오는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타오바오는 계속해서 계정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매크로에는 그렇게까지 적합한 URL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타오바오는 제가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URL 있죠, URL. 이거는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옆에 URL 있는데 그쪽에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쿠팡 카테고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캔모자 이렇게 있는데요. 미서시에서 카테고리를 검색하시면 번호가 나오는 그 박스 같은 게 생기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0123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번호를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다 적어주시면 거의 다 되신 거고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카테고리 번호가 틀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집이 안 돼요. 카테고리 번호가 틀리면 오류로 판단을 하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수집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그 옆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옆에다 적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10페이지까지 하고 싶다 하시면 거기다 10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페이지 수를 찾는 것도 좀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서 저는 그냥 자동 계산을 시켜버리는데요. 여기를 빈칸으로 비워두시면 자동 계산으로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와 같은데요. 미서시 매크로에서 수집 설정 쪽에 보시면은 최소 페이지, 최대 페이지, 페이지 비율이란 숫자를 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 페이지는요, 내가 최소로 수집할 페이지 수, 예를 들어서 나는 최소한 어떤 카테고리든 2페이지는 내가 수집을 하겠다 하시면 여기에 2를 써주시면 되고요. 내가 5페이지를 최소로 수집을 하겠다 하시면 5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최대 페이지는요, 내가 최대로 수집할 페이지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비율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페이지 비율은 그 전체 페이지에서 20만 내가 수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였다. 그럼 20%면 2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수집을 20페이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20페이지는 너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최대 페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최대 페이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100페이지 중에서 20%만 뽑으면 20개라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을 때는 최대 페이지에다가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최대 페이지에 10이라고 만약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최대 10까지만 뽑아요. 어떤 경우든 무조건 10페이지까지만 이제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우실 텐데 쉽게 말하면 최대 최소 요것만 이제 관심 있게 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비율은 20% 정도만 이제 뽑았습니다.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전부 다 50으로 설정해 놨고요. 옵션 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집하실 때 엑셀 오른쪽 보시면은 수집 OX가 있고요. 수집 완료 여부가 있습니다. 수집 OX는 수집할 거야 말 거야 그걸 묻는 거고요. 하시는 분들은 O를 쓰시면 돼요. 아닌 분들은 이런 것처럼 X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여부는 수집이 완료되면 동그라미를 쳐줘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된 거는 수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바로바로 이제 건너뛰고 다음 걸 수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블입니다. 오늘은 업로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로드 방법은 지난번에 수집하는 거 있죠? 그쪽을 보고 이제 와주세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엑셀에서 이쪽 부분인데요.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는 미서시에서 카테고리 편집 들어가시면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매핑에 들어가 주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테고리 명은 검색하셨을 때 나오는 그 명칭 있죠? 요 검색어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번호는 여기 들어갑니다. 그 수집할 때 쿠팡 있죠? 그거랑 똑같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채워넣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아니요. 안 채워넣어도 됩니다. 안 채워놓으면 그냥 건너뜁니다. 쿠팡만 내가 올리겠다 하시면은 안 채우셔도 돼요. 실제로 1번과도 매핑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굳이 안 넣는 이유가 대나노노 할 거면 웬만하면 다 쿠팡만 할 거라 전 생각을 했었어요. 굳이 그 내용까지는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안 하신다 하시면은 포함을 안 시키시면 됩니다. 제목은요. 제목켜도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목에다 쓰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괄 제목 편집 있죠. 그쪽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목 앞에 추가할 키워드를 적는 게 설정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제거 키워드는 여기 이 부분에다 적는 거고요. 브랜드명은 여기 이 부분에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죠. 설정 키워드, 제거 키워드, 브랜드명은 미서시 쓰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시니까 직관적인 내용이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을 꼭 채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요. 해시태그는요. 이렇게 있는데요. 해시태그는 키워드 편집 있죠. 거기서 이런 창이 나오잖아요. 해시태그가 여기 들어가는 거라 그냥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 질문이 있겠죠. 해시태그는 또 채워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건너뛰면 그냥 알아서 올려요.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무게가 제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무게는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무게를 저희가 선택 변경 하잖아요. 선택 변경해서 이제 마진율을 그걸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걸 채울 생각이 정말 없고 채우면은 매크로를 전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저희가 미서시 사용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괄 선택을 한 다음에 무게를 한 번에 다 바꿔버려요. 무게를 일괄로 500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게 뭐 무거운 가벼운 것도 상관없이 다 500으로 바꿔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가격대가 작은 게 300kg로 들어가잖아요. 원가가 6,900원인데 무게가 300kg예요. 그러면 마진율이 98%. 마진이 너무 크죠? 이런 거면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1만 건 돼서 힘든데? 차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원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게를 설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를 비워두잖아요. 그러면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무게를 설정을 해서 얘가 마진을 산정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원가가 얘는 3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얘 무게가 300kg로 들어가고요. 마진율이 그래도 좀 높아졌죠. 반면에 6,900원짜리인데 300kg로 들어가지 않고 1kg로 산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마진이 63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동작을 하면서 움직여주는 건데 이거는 좀 설명이 좀 어려워서 다른 분들은 이제 써보고 나서야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설정 어디서 하냐 하면은 무게 설정은 UI에서 합니다. 최소 무게는 2 이상 해주세요. 1 쓰지 마시고 무조건 2 이상으로 해주세요. 최대 무게는 상하치인데요. 990만 유지해주시고 전 그 이상으로 가시는 건 전 비추. 990 이상에서는 미서시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990kg 이상은 미서시에서 마진 반영 안 해서 팁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1이라고 적어놨잖아요. 0.1씩 높여주세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마진율을 미서시에서 50%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게 마진율을 1로 하고 50, 대충 이게 상품 마진이 50에서 60%쯤 남아요. 50에서 60%쯤이에요. 저는 무게 마진율 이거를 건드리지 마시고 이 미서시 마진 있죠. 이걸 건드리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걸 내가 건드리고 싶다. 0.1씩 높여주세요.
대충 마진율 이게 2가 되잖아요. 2가 되면은 작은 친구들은 마진율이 100%, 120% 이렇게 나옵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움직이셔야 되는 경우는 0.1 단위로 움직여주세요. 1.1을 쓰시거나 1.2를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무게 설정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그냥 제가 설정한 대로 쓰시면 돼요. 설정해 놓으신 대로 쓰시면 되고 마진율 제가 55%에서 7%쯤 가져가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설정이 있습니다. 로그인은 이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아이디 있죠. 그걸 적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미서씨의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아이디를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올리고 싶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적어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답변이 나왔죠? 해당 품목을 업로드하고 싶은 계정을 적어 넣으시면 돼요. 기타 설정. 기타는요. 업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가 스스 쿠팡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업로드 할지 말지는 OX로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로드를 O라고 했죠.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업로드를 하겠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 어디에다 업로드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쇼핑몰 업로드에다 OX를 적는 거예요. 11번가에다 X, 스스에다 X, 쿠팡에다 O를 하면 나는 스스와 번가는 올리지 않고 쿠팡에만 올릴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별 업로드 여부는 OX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업로드를 X로 했다 전부 다 그러면 이 뒷내용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업로드 안 하신대 하고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수집 완료 여부와 업로드 완료 여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OX를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OX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않는 상품군이 있습니다. 이쪽 비고 쪽에 보시면은 사용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서씨에서 한두 개씩은 꼭 남는 애들이 있어요. 카테고리마다 안고 계속 남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손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고에 남은 상품군 수가 적혀요. 올리다 실패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여타 사정에 의해서 남은 친구들이 이제 적어주는데 이런 건 이제 파악을 했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봉된 파일에 컴플리트 파일이 있는데요. 수집 완료, 업로드 완료 동그라미가 쳐지잖아요. 그러면 컴플리트 파일로 그 내용이 옮겨가요. 그래서 컴플리트 파일에 있는 거는 내가 업로드를 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업로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